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경고 등이 켜진 가운데 지난달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 액수가 3,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문제는 주택 경기 침체와 맞물려 보증금을 떼이는 세입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연말까지 세입자가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금이 3조 원을 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먼저 신용훈 기자입니다.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 단위로 확산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 범부처 단속 결과 전세 사기 의심 건수는 14,000여 건에 달합니다. 2021년 5,700억 원 수준이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사고액은 이미 지난해 말 1조 원을 넘어섰고 올 들어서도 매달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한 달간 전세보증사고액은 3,199억 원으로 2019년 전체 사고액과 맞먹는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대로라면 연말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 사고액만 2조 원을 넘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급증하는 전세 사기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이달 중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법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임대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고 희망할 경우 LH가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세 사기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지 않도록 경매 절차를 연기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특별법 시행 전인 현재 금융당국은 경매 연기를 각 금융사에 요청하고 있는데 지난달 20일 이후 지금까지 총 222건이 경매 연기 처리됐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매 유예 조치된 금액이 건당 평균 2억 원 안팎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전체 금액은 추후 집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도시보증의 전세보증 사고 예상액에 보증가입이 안 된 사례까지 포함할 경우 연말까지 3조 원 이상의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네, 이번 전세 사기 사태가 금융회사들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제부 서형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서 기자, 앞서 보면은 전세 사기 주택에 대한 경매가 대부분 유예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같은 유예 조치가 은행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일각에서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매가 늦어질수록 채권자인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서 유동성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 여기에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이 적용된 주택의 경우 금융회사가 회수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어 손실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가 뭐냐면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의 선순위 근저당 설정보다 앞서 임차인의 보증금 일부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네. 은행 입장에서는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니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은행 건전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은행권 대출액이 매우 적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가 피해주택 1,700여 세대의 채권 보유자를 조사한 결과 시중은행은 2.9%인 50세대에 그쳤습니다. 이러다 보니 경매가 유예되고 최우선 변제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은행 건전성에는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그래프를 보면 확실히 은행 대출 비중이 적긴 합니다. 그런데 이 새마을금고 같은 이제 제2금융권 비중이 높은 게 눈에 띄는데 이 제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이미 PF 대출 부실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좀 어려움이 좀 가중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주택 가운데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받은 대출 규모가 약 74%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중은행과 달리 이 금융권을 둘러싼 건전성 악화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더 심각한 문제는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부실화 가능성도 높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의 연체율은 작년 말 기준 각각 3.4%, 1.5%로 전년 말 대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 금융권이 시중은행에 비해 자금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태가 이들 회사의 유동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현재 공식적으로 인천 미추홀구에 한정돼 있는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이 금융권을 둘러싼 우려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야말로 설상가상입니다. 좀 위태위태해 보이는데 금융당국은 현재 이 금융권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네, 최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으니까 금융당국도 이들 회사에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당국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만 제2의 저축은행 사태는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연체율이 20%에 육박했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 연체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또 당시에는 외부 감독 기능이 부실했었고 저축은행들이 무리한 대출을 해왔던 터라 지금 상황과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전세 사기나 PF 대출 문제가 연쇄적으로 터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건전성이 좋지 않은 일부 회사들이 도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네. 자, 일단 이번 사태가 시중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좀 크지 않겠지만 최근에 전세 자금 대출 규모가 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은행 실적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네, 실제로 전문가들도 이번 사태가 은행 실적에 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에 대한 공포감으로 월세나 반전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전세 자금 대출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서울 빌라 임대차 거래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4.0%로 역대 1분기 가운데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5대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도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10월 134조 원에서 지난달 말 125조 원으로 9조 원가량 줄어든 건데요. 은행권도 이 같은 변화를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카카오뱅크가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최근 전세 사기 등 여러 이슈로 인해 올해 전세 대출 순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3대 가계대출로 꼽히는데요. 은행 입장에서 중요한 수익원인 전세자금 대출 규모가 줄어들 경우 중장기적으로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과도한 전세 대출이 이번 전세 사기 사태를 유발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네, 실제로 의견이 조금 분분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번 전세 사기 문제가 근본적으로 은행의 무분별한 대출에서 비롯됐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큽니다. 실제로 전세자금 대출 규모가 2012년 23조 원에서 작년 말 188조 원으로 10년 새 8배가량 늘었는데요.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대출을 막기 위해 전세 보증 비율을 낮추는 식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보증기관에서 최대 100% 보증을 제공하기 때문에 대출기관이 책임질 리스크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대출을 공급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전문가 의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세대도 대출 자체는 이게 보증을 끼고 있다 보니까 그 여신 심사 기능을 좀 약하게 되게 되고 빌려주는 사람도 쉽게 빌려주게 되고 빌리는 사람도 오히려 쉽게 대출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증 비율을 낮추게 되면은 그거에 따른 부담이 커지니까 보증금이 작아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생기게 되겠죠. 네, 여기에 더해 전세 대출에도 DSR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전세 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DSR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보고서에서 전세 대출이 갭투자 자금으로 활용되면서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출 목적에 따라 DSR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그동안 무분별하게 대출을 실행해온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까다롭게 심사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은행 실적에는 다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부가 전세 대출을 규제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문제는 알고 있는데 고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경제부 서영교 기자였습니다.